안녕하세요, 가가이 구독자 여러분. 가을이 깊어갑니다. 자, 오늘 기분 좋은 10월 4세대 페이스리프트 된 소렌토와 함께 가가이 시승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렌토는 그냥 제가 얘기 안 해드려도 너무 길거리에 흔해서 이거 시승기 뭘 여기서 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마침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4세대 모델 469동 모델이 딱 앞에 있는데 조금 보니까 바뀌긴 바뀌었네요. 페이스리프트가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잘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전면부터 가볼까요? 근데 지금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눈에 제일 보이지만 이 18인치 까만색 휠이 이 차 소렌토의 느낌이랑 너무 안 맞아요. 정말 어색하네요. 차가 좀 싸 보이는 그 느낌인데,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좋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짚어볼까요? 텔룰라이드에서 본뜬 수직형 헤드라이트를 넣었죠. 뭐 이제 이 스타맵이라는 오포지트 유나이트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수평과 수직의 상반된 결합,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일 큰 변화가 전면에서 이제 헤드라이트인데, 헤드라이트가 수직으로 들어가는데 뭔가 좀 옹졸해진 느낌입니다. 텔룰라이드는 이 부분 보닛 아래부터 범퍼까지 이 부분이 굉장히 더 웅장하고 높죠. 그걸 의식해서인지 지금 부분 변경 소렌토에서도 본인 높이를 약간 높였는데요. 근데 뭔지 어울리진 않네요. 전면부도 전 모델에 비해서 심플해지고 좀 조금 더 강인해졌다, 그 느낌. 뭐 억지로 얘기한다면 그렇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장 큰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가 보닛이죠. 이게 이제 무게 증가의 이유이기도 한데요. 보닛이 전 모델은 범퍼가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보닛은 완전히 라디에이터까지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닛이 조금 더 길어지면서 볼드해졌다라고 이제 기아 디자이너는 얘기했는데, 뭐 조금 볼드해진 부분은 맞습니다. 조금 더 두터워진 부분, 그 부분이 있지만 수직형 헤드라이트와 전체적인 조화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뭔가 소렌토에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네요. 자, 사이드. 사이드는 정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18인치 휠, 이게 제일 큰 변화인데요. 무게가 한 50kg 무거워지면서 19인치 휠에서 오히려 이건 다운사이징을 했습니다. 18인치로. 그러면서 블랙 코팅, 유광 코팅을 했는데 차가 좀 고급스러워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소렌토 차체 크기라든지 비교했을 때 18인치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최소 19인치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은데, 밖에 나와서 튜닝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18인치는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고요. 사이드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은 이 가니스 모양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크롬 코팅이랑 해가지고 바꿨는데 거의 사이드는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후면도 결국은 이제 페이스리프트 한계가 앞뒤 얼굴을 바꾸는 건데, 스타맵이 들어가 있지만 기존 4세대 모델에 비해서 이 부분이 바뀐 부분이 더 좋느냐, 디자인적으로 좋아 보이는 데에서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갈리는 부분 같습니다. 뭐 심플해진 부분이랑, 그때도 저희 기아 디자이너 얘기했지만 기아 엠블럼, 그 다음에 차명 소렌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하이브리드라 있고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은 붙어있지 않다라는, 뭐 4휠 드라이브 정도 붙어있거나, 이렇게 기아가 통일한 그 후면 얼굴의 특징들, 후면의 특징들을 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리어 램프 이외에는 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뭐 기존에 잘했던 소렌토에 들어갔던 그 숨겨진 리어 와이퍼가 있고,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 있죠. 그 기아 디자이너 분도 아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풀 모델 체인지를 한다면은 이런 식의 그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가면서 뭔가 중국차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카메라 붙이는 장소를 처리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산타페가 양 끝에 딱 붙여가지고 깔끔하게 처리를 했죠. 부분 변경이라 한계가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분 변경의 한계를 너무 잘 드러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깔끔해진 건 맞습니다만 후면 램프가 기존 4세대 자체가 워낙에 디자인이 좋았기 때문에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부분 변경을 하면서도. 풀모델 체인일 때는 정말 엄청난 변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는 것들이 뭐 이런 부분, 아까 그 다음에 18인치 휠, 그 다음에 수직형 전면 헤드램프,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볼드해졌다라는 느낌은 뭐 저는 그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차의 크기는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뭐 5mm 정도 길어졌지만 그 범퍼의 형상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실내 가장 큰 변화가 큰 실내에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전작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4세대에 비해서는 4세대 페이스리프트가 확실히 모던해지고 깔끔해진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실내 역시도 호불호가 가리는 부분이 있겠네요. 일단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붙이면서 전작 10.25인치보다 디스플레이 엔터테인먼트 쓰는 기능 쪽이 좀 커졌죠. 저는 제일 아쉬운 두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 공조 변경을 하면서 그 송풍구 위치를 기존에는 아래도 달아서 저는 이 무릎 쪽까지 바람 방향을 조절해서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 수평으로 이번에 통일을 하면서 그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작이 좀 더 원가도 비쌌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아쉬운 부분은 제가 기아의 공조와 엔터테인먼트를 같이 쓰는 이 부분, 정말 저뿐 아니라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소렌토에 이걸 적용했다고 하네요. 그 앞으로는 이제 새로 나온 신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와 공조를 한번 변환을 시켜줘서 작동하게 하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작보다 오히려 불편해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콘솔이라든지 이쪽은 거의 바뀐 게 없고, 딱 한 가지 이제 여기 지문 인식이 들어갔네요. 너들이 쓰지 않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지문 인식을 굉장히 많이 쓰는 쪽에다가 붙여놨네요. 산타페는 이제 우리 이쪽에 붙였죠. 왼쪽 이 디스플레이 공간에다 붙였는데, 컵홀더가 상당히 옹졸합니다. 이거 큰 컵홀더는 넣을 수 없을 정도라 오히려 거길 좀 더 키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쉬웠던 부분은 부분 변경을 하면서 이제 기계식 기어 변속기가 사라졌고 전부 다이얼식만 남았는데, 저희가 그때 궁금해서 질문을 했었죠. 요 전기차 중에서도 많이 보이는 요 콘솔 밑에 공간, 이 공간을 뭔가 파서 적재 공간 쓰면 어떻겠느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기아 디자이너 분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하고 싶은데 부분 변경이라 크게 손을 못 대서 그냥 다이얼식 변속기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살리지 못해서 좀 아쉽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부분 변경이 가장 큰 한계인 것 같아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뭔가 새 차 느낌을 줄 수 있게 딱 그 정도까지만 한다. 그런 면에서는 소렌토 페이스리프트는 정말 전작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새 차 느낌만 주자, 그런 정도에 그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첫 번째 때 딱 실내 공간 딱 탔을 때 산타페에 비해서 개방감이나 고급감은 훨씬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산타페가 약 한 200만 원 정도 비싼데 고급스러운 부분은 소렌토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전작과 비교한다면 4세대와 4세대 페이스리프트를 비교한다면은 심플해졌다. 수평으로 쭉 뽑아내면서 심플해졌다. 이 부분이 좋다면은 뭐 전작이 좀 복잡하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커졌고, 그 점 이외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뭐 버튼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소재 자체도 이게 지금 저희가 타는 시승차가 5,200만 원 정도 하는 풀옵션인데 그렇게 고급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페이스리프트의 한계인 것 같은데, 또 제가 산타페를 직접 계속 봤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왜 소렌토가 9월달에도 10,000대가 팔리는 베스트셀링 카일까? 딱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고차 방어도 되게 좋고, 차박, 캠핑, 레저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자가용, 나 출퇴근하고 가끔 놀러 다니고 그 정도 쓸 수 있는 가격과 크기를 가장 완벽하게 갖춘 차라고 할까요? 성인 4명 정도가 타고, 그런 점에서 소렌토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인기였기 때문에 전작이 월 10,000대씩 팔리는, 그냥 신차 분위기만 내자. 아마 크게 페이스리프트가 나오지 않았어도 저는 소렌토는 월 한 7, 8천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10월 중순부터는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출고가 되기 때문에 소렌토 판매량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11월에는 좀 이제 승부가 어떻게 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까지는 이제 산타페가 그 하이브리드가 인증이 안 돼서 아직 전자 출고가 안 됐기 때문에 한 4,500대에 그쳤는데 10월 달 좀 반등 더 산타페가 치고 올라갈 것이고 11월에는 이제 소렌토와 역전이 가능할지 관심 있게 지켜볼 포인트인데요. 자, 이제 시승을 하면서 좀 50kg 무거워진 차, 50kg 무거워졌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 다음에 18인치 휠과 승차감이 어떨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소렌토가 그 9월에 만들씩 팔리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중형 SUV에서 가장 적합한 출퇴근 및 그냥 일상생활 용도에서 가장 적합하게 쓸 수 있는 차. 산타페가 차박 캠핑 레저 한다면은 뭐 소렌토보다 월등히 우위가 있고 특히 3열의 강점이 있는데 그걸 뺀다면 그냥 편안하게 그 산타페가 한 200만 원 비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미 검증되어 있고 중고차 시장에서 가치도 높고 그냥 무난하고 그렇게 선택했을 경우에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당분간 이겨낼 차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산타페 2중구동 하이브리드가 나왔을 때 역시 소렌토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부분도 있고 디자인 특질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떤 구도가 될지는 좀 궁금한 부분이지만 무난한 거, 그냥 무난한 거. 과거에 2010년 전으로 현대 소나타가 무난한 차로 그냥 정말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했죠. 딱 그 느낌입니다. 정말 무난하다. 그리고 이번에 18인치 휠을 달고 좀 무게가 한 50kg 정도 무거워져서 그런지 승차감이 조금 더 나긋나긋해졌습니다. 소렌토가 4세대가 조금 딱딱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하드한데 전 모델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는 것 같다. 특히 18인치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거 디지털 룸미러 이번에 산타페에도 선보였었죠. 산타페에 달면서 소렌토도 단 것 같은데 생각보다 화질은 좋은데 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어지럽네요. 그리고 아까 이거 켜놨더니 시동번호로 켜놔놨더니 굉장히 뜨끈뜨끈해요. 저는 이거 옵션으로 끼워있는 거에 굳이 디지털 룸미러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뜨겁고요. 그 반사가 많아서 오히려 후방이 잘 안 보입니다. 밤에 쓴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낮에는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좀 어지럽네요. 이거 좋은 얘기를 별로 안 한 건가? 이거 참 큰일이네. 전작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타면 탈수록 느껴집니다. 뭐 말씀드렸던 이 엔터테인먼트와 공조를 나눠 쓰게 해놓은 부분들도 꼭 한번 먼저 조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엔터테인먼트 좀 자주 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역시 불편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핸들, 스티어링 휠 저는 조금 얇게 느껴지는데 뭐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두툼해지고 그 산타페에서 느꼈던 게 좀 더 푹신푹신하고 좋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뭐 좋은 차를 많이 타서 그런지 우레탄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소렌토가 이게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고급스럽질 않네요. 특히 인테리어 요 소재 부분에서 여기 뭔가 음향으로 질감을 좀 줬으면 훨씬 더 고급스럽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그냥 밋밋한 거에 약간의 패턴만 줬는데 패턴도 뚜렷하지 않아서 너무 심플해 보입니다. 정말 심플하다기보다 뭔가 하다만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다행인 건 이거 전기차 전에 모델이라 여기 5인치 공조 터치 버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좀 기아는 당분간 그 5인치 공조를 계속 끼어 있는 걸 써야 된다는데 이게 스티어링 휠에 가려져서 100% 불편하거든요. 뭐 회전 질감이나 현대기아 하이브리드가 풀 하이브리드가 토요타보다는 저는 변속 이게 시동 걸리는 느낌이나 다시 재시동되는 느낌이나 CVT 돌아가는 느낌이 토요타는 그게 강한데 그런 점에서는 자동 변속기라 매칭한 현대기아의 풀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질감도 덜하고 제일 좋은 건 이제 혼다 방식인데 그 사이가 딱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보이네요. 실내 공간에 이제 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이 CCNC라고 새로운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선보였죠. 굉장히 디테일하고 바늘 굵기라든지 이것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깔끔하게 바뀌는데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얘기하면 정말 제가 할 얘기가 있네요. 현대기아가 CCNC가 장착된 새 차죠. 사실상 올해 5, 6월부터 나온 차인데 그 차부터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였던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이제 무선으로 OTA 업데이트를 해주겠다. 저는 그게 정말 멍미였어요. 아니, 기존 현대기아 타는 차들도 내비게이션이 다 연결돼 있으면은, 센터 연결이 돼 있으면은 해줘야지. 일단 CCNC부터 한다. 기존 걸 언제 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정도의 OTA 수준이라면은 현대기아가 앞으로 OTA 계속 신차낼 때마다 OTA로 차에 뭔가를 바꾸겠다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OTA로 뭔가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뭘 어떻게 바꿀지는 디테일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저도 지금 기아 전기차를 타고 있지만 HDA1이 들어가 있는데 OTA라면은 HDA1을 HDA2 정도로 바꿀 수 있어요. 하드웨어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그 정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못 한다면은 저는 그건 OTA라고 얘기할 만한 자격이 없다. 요즘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OTA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현대기아 OTA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많습니다. 뭐 앱 개발은 기존 디스플레이를 쓰는 경우에도 현대기아 내비게이션을 쓴다면은 당연히 OTA로 바꿔주는 게 HA2로 바꾸고 애플, 구글 당연히 무선으로 할 수 있게 바꿔줘야죠. 그 정도가 돼야지 OTA이지.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각설하고 현대기아 OTA 참 불만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좀 불만이 많았네요. 하이브리드 소렌토의 이 명성답게 굉장히 정숙합니다. 잡설이 정말 없고요. 판매량을 보면 이제 소렌토가 한 올해도 거의 7월까지 10,000대 수준, 한 월 9,500대 이상을 팔았는데 70% 이상, 71%가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비 2.5 터보 대비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비싸지만 하이브리드의 중고차 가치랑 연비로는 그 가격을 뽑을 수는 없지만 중고차 가치 등등과 이런 정숙성을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현대기아의 이 하이브리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6 터보의 이제 6단 자동인데 앞으로는 이제 6단이 8단 자동까지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8단 자동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때 적용될 거냐 많은 기대를 했는데 카니발도 일단 6단으로 가는 거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에 이제 8단 자동 기아 K8에 들어갈지 하이브리드와 8단이 매칭이 된다면 훨씬 더 부드러운 가속감을 느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요즘 도요타 차를 타면서 참 많이 느꼈던 게 디지털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게 꼭 커져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보를 정말 많이 표시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기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정말 운전에 필요한 정보인지 그걸 잘 판단해서 넣는 게 저는 훨씬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디스플레이를 키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쪽은 키우는 게 맞는데 계기판 쪽의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현대기아가 이제 카메라 깜빡이를 넣을 때마다 카메라도 나오고 하는데 별로 저는 효용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키운다면은 꼭 이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원가를 더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방향이 다르지만 좀 더 작아도 좋으니까 또 꼭 필요한, 운전할 때 꼭 필요한 정보만, 더군다나 HUD까지 붙어 있을 때 과연 이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커져야 될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모드랑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을 때 에코 모드랑 변속비라든지 엔진 끌고 올라가는 게 꽤 차이가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제 50kg가 무거워졌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닛도 아까 좀 길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모터 용량을 좀 키워서 약간 풀하이브리드 기능을 조금 더 강화를 했다고 하는데, 발진 가속이라든지 추월 가속 때 좀 더 보조적 기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크게 변화된 느낌은 없네요. 오히려 정숙성이 조금 더 좋아진 그런 느낌이네요. 전 모델에 비해서. 저희가 한 2달 전에 소렌토 하이브리드 시승을 했었는데 조금 더 차가 무거워지면서 느낌은 18인치를 쓰면서 살짝 그 요철을 흡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부드러워진 그렇게 승차감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4세대 페이스리프트 소렌토 이제 시승을 마쳤는데요. 이유가 있다. 베스트 셀링카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중 브랜드라면은 무난함이 최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렌토 전작이 워낙에 좋은 디자인, 그 다음에 좋은 공간, 그 다음에 굉장히 모던하고 심플한 인테리어로 나왔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그걸 크게 침해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새 차 느낌을 내기 위해서
실내 부분 공조랑 이런 부분 많이 건드렸습니다만 주행 질감, 연비, 가격 등등을 계산했을 때 중형 SUV에서 거의 준대형급인데 소렌토 페이스리프트를 쫓아갈 만한 차가 있느냐. 물론 5세대 산타페 이건 별개입니다. 별종. 저는 개인적으로 5세대 산타페가 훨씬 디자인도 더 좋고 좀 그런 기본적인 마초적인 SUV 디자인이 더 좋아서 선호하지만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뭐 캠핑, 차박, 레저보다 그냥 출퇴근 그리고 가끔 가족 여행, 장거리 주행한다면은 이 정도 차체 크기, 더군다나 산타페가 가격이 200~300만 원 비싸기 때문에 차도 조금 더 길어졌고 커졌겠고 차고도 높아지면서 그냥 편안하게 운전하고 무난한 차 이유가 있네요. 2.5 터보냐 하이브리드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터 출력도 키우면서 하이브리드 질감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6단에서 8단도 넘어가진 않았지만 질감도 부드러워지고 드라이브 모드 거의 쓸 일 없겠지만 스포츠 모드일 때는 꽤 엔진도 강하게 개입이 되는 등 확실한 차이도 보여주고요. 그런 점에서 무난한 중형 SUV 찾는다면 크게 고민 안 한다면 그냥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4천만 원 초반 200~300만 원 정도의 옵션 파노라마 선루프 뭐 디지털 이거 정말 필요 없습니다. 디지털 루미가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정도에 뭐 한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기본 트림에 몇 가지 옵션을 더한다면은 가정용 패밀리 SUV로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소렌토 4세대 페이스리프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